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먼저 이번 용산의 할로윈 데이를 점해서 희생되신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자, 이제 용산의 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라든가 누가 밀었네라든가 또는 골목이 왜 그렇게 좁았냐, 왜 5m도 안 되게 3점 몇 m로 이렇게 돼서 사람이 몰리게 되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 이제 박근혜 때와 윤석열 때는 무엇이 다른가, 박근혜와 윤석열 현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장관이라든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원망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습성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선책에도 되어 있지만 좁은 동네라서 손바닥만한 동네 4시간만 달리면은 저기 땅끝까지 바다가 나오는 그러한 동네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 탓하기를 또 좋아한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또한 특징이 있는 그러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박근혜 때와 윤석열 때는 뭐가 다르냐?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대형 참사를 빌미로 해서 대통령 퇴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장관 퇴진 탄핵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도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먼저 한번 윤석열과 박근혜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구나 뻔한 얘기지만 혼인 여부에 대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신이었죠. 청와대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이제 독신주의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죠. 국민들이 어떤 여성 변호사가 아니죠. 여성 대통령이 혼자 청와대에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고 어떻게 지낼까, 그 생활에 대해서 조금 모르는 면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지내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궁금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중궁궐, 이번에는 청와대 개방을 했지만 구중궁궐에 독신의 여자 대통령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친문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내심으로 궁금해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의구심 이런 것들이 좀 정폭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었죠.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서초동의 그 주상복합에다가 사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도 없고 그냥 아파트에서 그 주상복합에서 이제 개를 여러 마리 키우면서 지내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옆에 있는 주민들도 오미가미 인사도 하고 이제 같은 주상복합에 사니까 이제 인사도 해가면서 내가 사는 것을 짐작해서 저 집에도 저렇게 살겠지 하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미스테리한 그러한
궁금해하는 그런 점이 훨씬 적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두 번째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물론 국회의원 시절이 있었지만 그 국회의원 말고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무직이나 비슷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 이런 부분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은 국회의원은 했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별로 없었죠. 어떤 영예로서 이렇게 하다가 모친 유경수 여사하고 부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비명에 가서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베일이 가려 있었고 또 사회생활 경험도 이제 별로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고시 구수의 노련한 검사 출신이다. 뭐 노련한지 안 그러면 우직한지 모르지만 검사를 장기간 해서 이제 검찰총장에까지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제 현직 관련된 조국 관련 수사를 하고 대통령에 이제 하고 내심 대립되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내처짐을 당해서 그러한 대결 구도 속에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죠. 검사란 무엇입니까? 늘 이제 고소인과 피의자 또는 그냥 범죄인 그 사람들의 어떤 하는 말의 어떤 신빙성을 따지고 증거를 물색하고 또 그런 것을 늘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옛날에 단순한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노련함과 법률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탄핵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퇴진 운동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렇게 호락호락 당하지는 않는다. 이런 점을 알 수가 있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과정을 한번 보세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쉽게 되었던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속된 말로 굴러온 돌이었잖아요. 국힘당에서는 이제 굴러온 돌이었고, 박힌 돌이 이제 홍준표라든가, 안 그러면 유승민이 이런 사람이 박힌 돌이고 당내 세력을 구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또 이준석이라는 또 정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같은 유승민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그러한 어린 당 대표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그걸 구설러 가지고 결국에는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이제 꿰어차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결단과 어떤 배팅, 포용성 이런 것이 없이는 그러한 고비를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더러운 것도 참고 달래고 이준석이도 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내 세력과 역학관계에서도 이겨야 되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당에서 국힘당에서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노련함이라든가 어떤 역량이 차이가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한 그러한 경력에 따라서 어떤 불법적인 측면, 탈법적인 측면 이런 걸 잘 알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는 않았지만 뭐 지휘 감독은 전 총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엇을 대통령으로 사고하지 말아야 된다. 탄핵이라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든가 법률 위반이 없으면 실정이 좀 있다고 해서 탄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뭐 야당 의원이나 야당에서 희망하는 그러한 탄핵은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혼인 여부라든가 직업적인 문제, 경력상의 차이 이런 것들로 해서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야당 복이 많은 사람이죠. 대통령 후보의 복도 많은 사람이었다. 경쟁 상대가 이재명 후보였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그 이낙연 후보였으면 과연 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 결집력에서 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렇게 흡인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대장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법카 이래서 문제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럼 이낙연 후보는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안 되어 봐서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보다는 좀 문제되는 게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복에서 엄청난 복을 타고났다. 그래서 이재명 개인의 어떤 법률상의 리스크, 특히 이제 선거법 위반이 있죠.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의원직도 날아가고 당에서 그 보조금 받은 선거 비용 434억을 이제 반환해야 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비리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많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은 줄을 민주당에서도 알고 이제 무슨 당헌도 이제 일부 바꾸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꾸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제 이 난관을 극복하기가 박근혜 후보하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직접 장관도 한동훈 장관도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수사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옛날에 이제 바르게 수사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일선 실권이 있는 자리에 복원을 시킴으로써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는 자율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측면에서 뭐 큰 나라에 난리가 있든 없든 무슨 재난이 있든 없든 수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통제할 수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이 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차이점에 비춰 봐서 일부 야당 인사들의 어떤 희망과는 달리 정권 퇴진이라든가 탄핵의 날 그러한 것들은 반복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이잖아요. 탄핵되는 대통령을 수사해 놓고 이제 자기가
다시 그 덫에 걸려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을 쟁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얻고 지지를 얻고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절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얼마나 지지율이 높았습니까? 그러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물론 마지막까지 뭐 40%대를 유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정권 재창출을 못한 것은 크게 이제 부동산 민심이 떠났던 거하고 조국에 대한 어떤 불공정, 조국 수사를 둘러싼 어떤 대통령의 어떤 처신이, 인사라든가 그 뒤에 처신이 바르지 못했다. 이런 것이 큰 줄기가 돼서 이제 선거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원위치를 시켜야 되는 것인데, 이 문 정권 말기에 한 것이라고는 뭐 공급을 조금 이제 아파트 주택 공급을 좀 늘린다 이런 것들만 하고, 세금 완화라든가 세금 문제가 거의 행패 수준이었죠. 법이 아니라 법을 빙자한 행패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잡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바로 잡지를 못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검경수사권 분리라든가 검수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야반도주, 한동훈 장관의 표현에 의하면 야반도주를 꾀했으니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위기를 틈타서 이제 뭐 퇴진을 논하고, 그 다음에 무슨 탄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부동산 정책, 입법, 행패에 가까운 입법을 철회해야 된다. 다시 법을 개정해서 국민들이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부동산 거래가 너무 메말라서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편하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고 쉽게 이렇게 법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해서 양도세 상담은 세무사도 안 해준다는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내로남불, 어떤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잘못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당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주변 인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부분도 하나의 해결하기가 만만치 않은, 당 대표가 되었으니 어떻게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될 사람이 문제가 되니까,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을 잘 해결을 해야 이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국힘당이 30%대로 지지율에 축을 쓰고 있을 때도 민주당 지지율이 국힘당과 보다 못하거나 더 별로 나은 거 없거나 이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여기 뭐 옛날 생각해서 이제 뭐 용산으로 진격을 한다든가 촛불 집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뭐 정권을 찾아오겠다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세상살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의 추억은 달콤할지가 모르지만 반복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잘 새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용산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